그러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예. 주로 이제 탈세나 이런 조사도 좀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국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부동산도 그렇고 각종 세금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법규라든지 너무 자주 바뀌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박 세무사님한테 제일 문의가 많이 오는 거, 뭐 다른 세무사일 수도 있을 테고 예. 일반 고객들도 있을 거고 어떤 문제 때문에 제일 문의가 많이 오나요? 이전 그 주택 임대가 시작될 때 사실은 부부 공동 명의는 뭐 대부분이 그 이미 이제 옛날부터 벌써 10년 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어가지고 큰 화두 안 됐고요. 이제 주택 수를 줄이는 문제 때문에 부담부 증여에 의한 그 부담부 증여에서 주택을 넘기는 문제 그게 이제 제일 컸고요. 이제 제일 컸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증여세 계산해 달라는 거. 이제 부담부 증여도 이제 간섭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그 오해하시지 말을 게 부담부 증여 하면은 이제 보증금이 넘어갑니다. 근데 보증금이 1억 이상 되면은요, 구세청에서 그 갚을 때까지 그 출처를 계속 연중으로 계속 관리를 합니다. 끝까지. 그래요? 그래서, 뭐, 돈 밀렸다고 하면 되지. 근데 1억이 넘어가면은 끝까지. 갚을 때까지? 예, 그 시기가 되면은 구세청 계속 통보가 옵니다. 갚았습니까? 안 갚았습니까? 그거를? 예. 갚았으면 무슨 돈으로 갚았나요? 계속 옵니다. 부채 사후 관리라고 합니다. 요거를 자꾸 의식을 안 하시고 당장을 피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요거까지 계산을 하시면서 이렇게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좀 증여 많이 하고 좀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자포자기 같기도 해요. 자포자기요? 자포자기 같기도 해요. 이제 증여세율도 취득세율 12%로 올렸고 뭐 자녀도 이제 줄 사람은 다 줬고 그리고 뭐 이렇게 팔면은 뭐 세금은 이제 더 올려놨고 지금 최고세율 75%까지 올려놨으니까. 갖고 있기도 그렇고, 갖고 팔기도 그렇고, 예, 그래서 또 증여를 하기도 그렇고. 예.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주택 매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매매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당장 돈이 급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은 예, 금방 뭐 절대절명해서 한다는 사람은 원본을 손실하면 장기는 원본을 손실하면서까지 해야 되는데 당장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지금 매매를 그렇게 서두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증여를 할 사람은 이미 다 했고요. 뭐 이제 이미 다 했고 종부세는 뭐 이제 올리나 이제 종부세는 계속 올라가는 건 다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작년 8월 이후에는 좀 약간 제가 이런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좀 약간 자포자기로 조용한 그래요? 예, 이제 뭐 거의 조용한 그 궁금해는 많이 하는데 뭘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고 왔습니다. 근데 거래 자체를 이제 좀 안 하려는 그냥 이 시기를 좀 지나자. 그냥 견뎌보자. 그런 게 현재 그 감정인 것 같습니다. 뭐 다주택자인 경우는 뭐 집이 한 채가 아닌 거니까 다른 걸 가지고 뭐 하나를 월세로 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종부세는 맞고 당장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도 뭐 가능할 것 같기는 하네요. 작년 8월에 그 주택 임대에 대해서 이제 아주 좀 약간 가혹한 게 떨어졌죠. 그 전에 이제 4년, 8년 단기, 장기 임대를 싹 소멸시키고 뭐 자진하면서 10년 장기로 가면서 뭘 뺐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이 안 됩니다. 아파트는 등록이 돼요? 구청에 아파트는 주택 임대 등록이 안 됩니다. 그게 작년 여름 이후부터 8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능한 거죠. 예, 그 전까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고요. 다만 세부담만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하고 세부담만 지금 현재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또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팔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뭐 사실은 그게 아파트를 제외시킨 건 팔으라고 한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손실을 보면서까지 좀 팔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매매가 거의 그 안 내놓는 거 아니야. 사실 뭐 제가 보유자라도 제가 그렇게 다주택자 보유자라도 지금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가 급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과연 팔까? 75% 세금을 내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나도 못 받으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하면서 그걸 과연 내가 팔까? 또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지금 종전에 1세대 1주택 지금 80%까지 공제도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죠. 보유
거주? 40%, 거주까지. 거주 40%. 두 개 다를 충족을 시켜야 80%가 80%가 되는 거죠.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보유만 했거나 거주만 예, 예. 했거나 그럼 40%밖에 안 된다는 거죠. 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것부터. 양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갖고 있으시면 그거는 이제 통산에서 해주니까 충족을 해버리니까. 그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양도하는 분이면 그냥 한마디로 이제 취득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팔 때 그렇게 계산이 된다고 하시는 게 오히려 간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복잡하게 과거에 뭐 갖고 있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원래 양도하는 분부터지만 그냥 올해부터 취득하는 거는 4년 이상 거주를 해야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10년 거주는 자동적으로 보유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거주해야만 80% 공제를 받는구나.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거 아닌가요? 양도하는 게 아니라. 양도하는 건데요. 양도하는 건데 네. 다만 이 취득 시기를 이제 과거까지 이제 합산해서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편하게는 그렇게 취득하는 것부터 그렇게 적용받게 지금부터 집 사는 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1세대 주택은 지금부터 하는 거는 뭐 여러 조항이 있어요. 뭐 다주택도 있고 뭐 1세대 주택도 있고 무슨 조정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입을 시키는 건 한두 끝도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냥 가장 간편하게 생각하는 건 올해부터 1세대 주택 집을 사면은 4년, 10년 이상을 거주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제대로 받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비과세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금 규제가 많아지면서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많고 그럴 경우 내가 궁금할 경우 이거를 좀 손쉽게 예를 들자면 뭐 세무사님들이랑 상담을 하면 제일 빨리 알 수 있겠지만 뭐 당장 내가 팔 건 아니지만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뭐 국세청 홈페이지를 가면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제 다른 세무사님한테는 별로 물어볼 일은 없고, 문제 최고의 전문가 세무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무사들도 교육 자료가 많이 와요. 교육 자료 익히고 또 이렇게 해서 하지만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어느 세무사님한테 뭐 물어보고 그 정도 수준보다는 좀 약간 높아요. 거꾸로 이제 다른 세무사님이 가끔 물어보죠. 아니면 뭐 납세자가 물어보는데 근데 일단은 요새는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답변을 안 합니다. 일단은. 답변 안 하세요? 네, 답변 안 하고 이렇게 하냐면 국세청 꼭 알고 계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그럼 위쪽에 메뉴에 주택 세금에 대한 백문백답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백문백답이요? 예. 그거 밑에 보면 파일을 내려서 출력도 해도 됩니다. 근데 메뉴를 클릭하면은 자기의 그런 어떤 우리 지금 조건을 말씀하신 사항이 쭉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클릭을 해보면은 거의 90% 답이 거기 있습니다. 질문이 100가지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두세 개 엮으면은 근데 그걸 두세 개를 엮으면은 자기에 해당되는 걸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두세 개 엮으면은 100문이 아니라 뭐 1000문 뭐 10,000문이 되는 거죠. 두세 개를 엮으면은 거기에 또 보면은 꼭 국세뿐만 아니라 이번에 국세청에서도 보니까 뭐 지방세와 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요. 뭐 취득세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거 백문백답을 해서 저도 가끔가다 열어보는데요. 이게 클릭을 해서 보시고 불편하신 분은 밑에 출력을 해서 보시면은 제가 볼 때 90%는 답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90%는 답변이 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10%가 있잖아요. 거기서 없는 경우는 그러면 세무사님들한테 상담을 하거나 국세청에 별도로 좀 질의를 해야 될까요? 질의하는 사이에 답변하는 사이에 요새 제도가 바뀝니다. 네. 분기별로 바뀌다 보니까 그거는 답변이 늦다는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국세청의 답변이라는 게 뭐 일반적이고 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사례는 바로바로 답변을 하는데 그렇죠. 나머지 그러니까 웬만한 게 걸리지 않는 좀 특수한 경우가 그렇죠. 이제 특히 우리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보통 질문은 그거거든요. 당장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되게 질문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은 앞으로 1, 2년 후에 내가 했을 때를 고민하면서 이게 지금 질문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감안을 해서 그렇죠. 내가 뭐 예를 들면 판다고 치면 그렇죠. 뭐 다주택자다 언제 그렇죠. 팔아야 세금을 최소한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예, 내지는 팔아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맞습니다. 많아지잖아요. 세금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국세청의 모든 답변이 이게 뭐 한마디로 한 3년도 뭐 당년도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답변이 다 신속하게 좀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죠, 답변이. 그러니까 이제 즉시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저 청와대 청원에도 올라갔고 오죽하면은 국민들이 양도세 신고하는 건 너무 힘들다. 그냥 정부에서 부과를 해줘라. 과거에는 정부 부과제도였었어요. 아주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제 보시면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해서 여러분이 내시고 이제 2가지 이상이면 다음에 확정하듯이 정부에서 이제 그걸 이제 확정을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다 과세자료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다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저는 좀 자신합니다. 지금 뭐 물어보시는 중에서 10%가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10%는 이제 저 같은 세무사나 또 본인이 알고 있는 세무사한테 일단 물어보시면은 뭐 그 확실한 답변은 지금 현재 좀 어렵고요. 그냥 이렇게 추세는 합니다. 사실은 확실하게 지금 현재로 양도가 일어났다면 사실은 그거는 계산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건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앞으로 내년 후년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는 어떤 세무사도 답변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팔았는데요. 신고서 가져오고 자기가 주택수 얘기하면은 그건 당연히 계산이 되죠.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래서 하다가 안 되시면 저한테 전화하셔야죠. 뭐. 네. 전화번호 띄우시나요? 우리 저 기자님한테 연락하시면은요. 제가 저기 우리 기자님 소개로 왔다 그러면 제가 저기 성심성의껏 저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세금에 대해서 워낙 이제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예. 좀 궁금한 점들이 많았고요. 예. 네. 오늘 뭐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이제 평생 국세청에 있다가 뭐 국세청에 있을 때 상당히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이런 절세 방법이 있다. 뭐 신탁해서 하는 방법, 무슨 영업권을 계산하는 방법, 뭘 정리하는 방법, 뭐 보험을 드는 방법, 뭐 어떤 방법, 또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임대도 뭐 그런 방법. 그래서 참 제가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절세 방법이 우리가 모르는 절세 방법이 저렇게 많나? 네. 국세청에서 다 절세 방법 안내해 주거든요. 네. 뭐 연말정산 할 때도 뭐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내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뭐 배우자 저희 시골에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받으세요. 뭐 이제 뭐 임플란트도 됩니다. 뭐도 됩니다. 뭐 계속 절세를 해주거든요. 거꾸로 국세청에서 세금 받는 데서 가만히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 적게 내세요 하고 거꾸로 이런 식의 절세 방법을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도 더 획기적으로 절세하고 있다는 방법이 자꾸 있다고 하더라고요. 획기적으로, 네. 네. 제가 기업해서 4년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도 있고 많은 신고를 했지만 신통방통한 거 없습니다. 없어요? 있는 네. 게 아니라 없어요. 네. 국세청, 네. 제가 안에 있을 때는 국세청이 많이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 샅샅이 지금 다 걸어놨습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계좌 같은 경우도 계좌나 뭐 이런 자금 출처나 이런 거에서 타인 간의 거래에서 모든 게 지금 과세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무슨 거래를 할 때도 혁명 수준이 나오고 모든 데서 어떤 거래 형식이 다 나오거든요. 다 국세청에 들어가거든요.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네요. 다 들여다보고 있는 모든 거죠. 개인 혐의가 간의 되면은. 거래에 대해서.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한시적으로 뭐 약간 이상한 방법을 써가지고 컨설팅으로 해가지고 절세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 1년, 2년, 2년 있으면 바로 세법에서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뭐 앞차가 지나간 건 어쩔 수가 없죠. 뭐 무슨 차가 왔는데 먼저 집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때들하고 따라가면은 문이 이미 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분양권도 주택수에 넣는 것처럼 또 뭐 여러 가지 증여에 대해서도 지금 다 이게 문을 닫아 놓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항상 세금을 또 이렇게 보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그 강의 법 규정이 이렇게 개정됐을 때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아까 얘기한 취득가액 이런 거 상당히 좋으신 아주 기가 막힌 저도 깜짝 전문가로서도 저도 그러셨어요? 그렇구나. 네. 어떻게 이거 전환한다고 그러나요? 전환을 갈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거 아직 법제도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일단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거 이건 뭐 최고의 절세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절세 방법 신통방통한 건 없지만 법 규정이나 이런 걸 잘 보셔가지고 아까 우리 기자님이 선택한 대로 뭐 그런 규정 입증을 잘하는 거. 뭐 입증을 잘하는 게 가장 큰 절세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항상 국세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영수증 잘 챙겨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OBS